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았어. 미주 망해. 대한민국 경제 뉴스 읽기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9월 26일 오후 7시 21분이고요. 오늘 주요 경제 뉴스들이 월요일이어서 그런지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서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뉴스는 주인 찾은 대우조선, K조선 부활시킬까라는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대우조선이 한화에서 인수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새 조선 업종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업종이 되게 각광을 받았는데, 한화는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이전에도 대우조선을 인수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당시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수를 포기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한번 2022년에 지금 대우조선 인수를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이 사실 저희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자 진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는 산업이어서 진짜 K조선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면은 되게 좋겠네요. 같이 기사 보면은 뭐 친환경 요새는 LNG선 관련해가지고 수주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LNG선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한국의 조선 3사나 조선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세계 그 점유율을 또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 조선에서도 경쟁은 중국이겠죠. 그래가지고 한화가 대우조선을 품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방산 시스템 구축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 조선이란 게 상업용 선박과 군사용 선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잠수함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화는 방산 쪽으로도 정말 약간 힘을 쏟고 있는 기업이죠. 원래 모태 자체가 방산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4년 만에 대우조선 해양인수에 재도전을 하는 것은 방위산업과 에너지 사업에서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한화는 사실 요새는 방산과 에너지, 태양광과 뭐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관련 산업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또 픽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 깊게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 부분 방산의 강자인 대우조선 인수로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사실 한화가 생각해 보면은 육군 공군은 되게 유명한데 해군 분야는 상대적으로 진짜 취약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기업의 포트폴리오 이 조직 개편 자체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형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와 하나에서 방산 부문을 흡수 합병을 하고, 그러면은 각 계열사가 이제 육해공과 우주 기술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한화가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또 LNG선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 대우조선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산업하고도 시너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화로서는 정말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보면은 하나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하네요. 인수자금 조달 문제와 노조 반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최종 매각까지 잘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꾸준히 팔로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한테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뉴스네요. OECD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라고 했고,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뭔가 성장률이 저하되고 이러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과자값을 15.3% 인상했다고 하네요. 다행인 거는 라면은 인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과자는 라면과 달리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료값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린다. 하지만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등 라면 가격은 인상할 계획이 없다.
수출액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환율이 오른 만큼 아직은 지켜볼 여력이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그쵸? 이게 외국에 옛날에는 1달러 신라면 몇 달 뭐 불닭볶음면 5달러 해가지고 팔았으면 옛날이면은 뭐 6천 원 받을 거 요새는 한 7, 8천 원 7천 원 이상 받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렇게 뭔가 가격을 올릴 만한 유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서민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은 못 참죠. 그죠? 네. 그리고 5년간 은행 점포가 1,100곳을 자체를 감췄다. 아마 은행 노조가 또 반발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오프라인 점포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모바일 뱅킹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은행 점포는 사라지고 또 그에 따라서 인력 조정이나 인력 구성이 또 변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뭐 금융권 노조 파업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영업점 뭐 운영 유지비라던가 고정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물론 지금도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점포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타항공이 이전에 이제 그 정치권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경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맞죠. 일본 쪽 여행이 이제 곧 풀린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저가항공이나 이런 쪽은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공주도 한번 주가 흐름 보면서 한번 팔로잉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또 재밌는 뉴스, 걱정되는 뉴스 하나가 또 나왔네요. 정부 방어에도 1,430원을 환율이 뚫어버렸습니다. 네, 정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고 하는데 조선사의 선물안을 직접 매입하고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서학개미들이 저도 이제 미주 망이지만 채널명이 이게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하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정말 만만치 않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인센티브가 나올지 또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최근 한 달 새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폭은 약 5%. 주요국의 통화 가치도 떨어졌지만 원화보다는 낙폭이 작았다. 그래서 미세 조정에만 나서던 정부도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국내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 개입에 나서서 환율을 낮추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조선사들의 선물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거나 기업과 금융사들이 해외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근데 이제 문제는 세금도 수익에 대해서 내는 건데 주식이 워낙 이 상황이라 세금 내보면 좋겠네요. 진짜 세금이 뭐 한 30% 되더라도 수익 실현해가지고 30% 내는 거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수급 안정화 이러한 방안이 효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네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뭔가 미국 주식 하던 사람들이 한국 주식 보면은 답답해서 못할 것 같은 마음도 있거든요.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서학개미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각이 되는 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인데 이론적으로 지금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조건이 맞지 않는데 지금 마치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뭐 파월 뭐 연준하고 해가지고 각국의 이제 뭐 통화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환율이 조금은 안정이 되고 이제 1,400원 시대가 열린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도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 또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 돈이 몰린다고 하는데 인도 주식 혹시 상장돼 있는 약간 인도 주식 ETF 같은 거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한국에도 그 합성으로 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프타인가 니프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증시는 블랙 먼데이. 증시 관련해가지고 좀 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미국 주식 망하지 않는다의 미주망이긴 하지만, 오늘 한국 주식이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한번, 오늘 코스피 주요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1.1%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네요. 53,900원으로 마감을 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카카오는 2% 이상 하락하면서 59,700원. 와, 진짜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PER이 11배예요. 12배. 이게 PER 12배 성장주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진짜 얼마 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네요. 네이버도 20만 4천 원. 이야, 이거 내일도 또 떨어지면 이거 20만 원 무너지는 거 한순간일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고요. 타이거 200. 이거는 이제 타이거 200이면 코스피를 추종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죠. 코스피 200 해가지고 2.48%. 증시 자체가 3%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진 것 같고, 다시 이제 뉴스로 와가지고요. 두 번째 장까지만 볼게요. 하나그룹주 후두둑. 4조 쓴 대우조선 반값에 통매각. 방산 없고 적자 떠안았다. 이래서 한화 쪽 그 관련주들도 많이 하락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김치플레이션 김장전까지 안 먹고 버틴다. 저도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치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비비고 900g짜리 하나 사는데 18,9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집에 가서 김치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점 주식,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시작을 했죠.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증권사는 해당 주식 0.01주를 주문자 계좌에 넣어준다 하는데, 이게 소수점 거래는 거래가 바로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여기도 나온 것처럼 실시간이 아니라 여러 주문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삼성전자 분할하기 전에는 삼성전자 사고 싶어도 진짜 한 주가 너무 커서 분할 생각이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그 분할 이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분할 주식 화장품주나 이런 거는 좀 살만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이런 건 가격 아모레 같은 게 가격이 좀 높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한 주 가격이 4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살만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봤고, 아무래도 한화나 대우조선 관련한 뉴스가 진짜 많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LG엔솔 삼성그룹주 소수점 거래가 많았다는 뉴스까지 봤습니다. 네, 이걸로 9월 26일자 오후 7시 반 넘어가고 있는데, 뉴스 읽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은 망하지 않아 미주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